이번 시간에 우리 최종 모의고사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처리 기능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배점이 총 25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총 5문제가 나는데 그 5문제 모두 다 쿼리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5문제를 우리 XX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패키지 상품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우리 주문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 구분별로 총 인원과 판매량의 그 합계를 조회하는 구분별 패키지 판매 현황 요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렇게 해서 우리 구분별로 정규율이다 퍼블릭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구분별로 총 인원하고 총 판매량 그리고 평균 판매량 요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검색이 되게 그렇게 이제 쿼리를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에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쿼리 디자인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쭉 이렇게 이제 쿼리 창이 떴고 그때 테이블 추가시켜라 이렇게 이제 나타났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을 이제 이용할 거니까 우리 패키지 상품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주문 내역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개의 테이블을 싹 다 이제 다 추가시켰죠. 그러면 테이블 추가 요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맨 앞에다가 이제 구분 얘를 이제 먼저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구분이라는 거는 홀수가 이제 18 이상이면 정규율이다. 그 외에는 이제 퍼블릭이다. 요걸 이제 설정해라. 그때 이제 IIF 함수를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얘는 이제 구분이라는 게 우리가 따로 이제 필드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홀수가 18 이상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비교해서 정규율인지 퍼블릭인지 그거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제 필드에다가 우리 구분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표시해달라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콜론 찍어주고요. 지금 우리 패키지 상품에 보니까 홀수라는 그 필드가 있죠. 그 필드의 그 값이 18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돼요.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IIF 요 함수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해서 내가 지금 홀수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있다. 그 필드의 값이 크거나 같다 18 이렇게 해서 18홀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18 이상이라면 그때는 정규홀이다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퍼블릭으로 출력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서 우리 IIF 그 함수 그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IIF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조건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정규홀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퍼블릭을 출력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분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두 번째 그 필드가 우리 이제 총 인원 요걸 이제 표시해야 되는데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총 인원이라는 거는 참가 인원수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 필드를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참가 인원수 그 필드요. 그 필드가 우리 주문 내역 요 테이블에 들어있죠. 해서 우리가 참가 인원수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 쭉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그때 제목이요. 그때 제목은 우리 총 인원으로 나타낼 거니까 총 인원 이렇게 써주고 콜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참가 인원수에 대해서 정규홀일 때 그때 전체 인원수가 몇 명인지 우리가 이제 합을 구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쿼리 디자인의 표시 숨기기 여기서 이제 요약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그때 총 인원은 우리가 이제 참가 인원수의 이제 합계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리고 우리는 구분별로 묶어서 이제 구분별로 봐야 되니까 이 구분이란 필드는 그냥 묶는 방법 요걸로 이제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필드는 총 판매량이요. 이 총 판매량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주문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을 봤을 때 판매량이라는 그 필드가 있죠. 해서 우리가 이 판매량의 합계를 이제 구해주면 그게 이제 총 판매량이 될 거예요. 해서 우리가 판매량이라는 이 필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때 이 값은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할 때 총 판매량 이 제목으로 표시해달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매량에 대해서 우리 합계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총 판매량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평균 판매량 요걸 이제 표시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세 번째 지상 보니까 평균 판매량이라는 거는 총 판매량 나누기 총 인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래요. 근데 우리 총 판매량이라는 거는 지금 이곳에서 계산을 이미 다 했고, 그리고 총 인원도 여기서 이제 계산을 다 해줬죠. 그러면 이 두 개 필드를 서로 이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평균 판매량 이렇게 써주고 콜론 찍어주고요. 그때 우리 대괄호 열어서 우리 총 판매량이요. 총 판매량 이렇게 이제 우리 대괄호 묶어주고 나누기, 그리고 대괄호 다시 열어서 그 뒤에다가 총 인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괄호를 묶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이 평균 판매량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한 식이 썼기 때문에 그때 요약을 우리가 이제 묶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식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만큼의 이제 데이터를 싹 다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전부 다 이제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지상 보니까 패키지명이 7부터 9까지 그 문자 중에 하나로 끝나는 것만 조회 대상으로 해라. 그때 이제 like 연산자를 사용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패키지명을 가지고 조건을 이제 걸어줘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 패키지명이라는 거는 우리 패키지 상품이라는 이 테이블에도 패키지명이 들어있고, 주문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에도 우리 패키지명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제 양쪽 테이블에 모두 다 들어있을 때는 그때 이제 관계에 설정된 걸 보라 그랬죠. 그때 이제 관계에 설정된 걸 보니까 1대 다관계로 설정이 되어 있을 때 그때 1쪽에 해당하는 그 필드를 갖다 놓고 하는 게 맞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패키지명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때 우리 이 패키지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건을 이제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건 쓰는 그곳이 맨 밑에 요 칸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쓸 때 7부터 9까지에 그랬으니까 그 7부터 9까지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얘는 7부터 9까지의 그 문자 중에 하나로 끝나는 것만 대상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 그 글자가 7부터 9까지 그 이제 문자면 되는 거죠. 해서 맨 앞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맞는 문자 이렇게 이제 별표를 이렇게 찍어서 얘네들을 싹 다 우리가 쌍따옴표로 묶어주고, 맨 앞에다가 우리가 like 연산자 요거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요건 이제 우리가 7부터 9까지의 그 문자로 끝나는 그 데이터를 검색하는 거고, 문제가 만약에 바뀌어서 7부터 9까지의 그 문자 중에 하나로 시작하는 것만 조회 대상으로 해라. 만약에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그때 요 만능 문자 요 별표를 맨 뒤에다가 여기다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글자는 우리 7부터 9까지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뒤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이런 이제 조건이 나왔을 때 뭐뭐로 이제 끝나는 것만 대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시작하는 것만 조회 대상으로 할 건지 그거 이제 잘 보고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끝나는 것만 대상으로 할 거니까 지금 요 조건이요. 요 조건을 이제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키지명 이곳에 찾아가서 like하고 방금 썼던 거 요거 그대로 이렇게 이제 조건으로 우리가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상태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 아이콘이요. 실행 아이콘 땅 하고 눌러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다가 패키지명을 집어넣고, 그때 아까 우리가 조건을 이제 걸어줬죠. 그때 우리 7부터 9까지의 그 문자 중에 하나로 끝나는 것만 조회 대상으로 하라 그랬어요. 해서 요 끝나는 글자를 보니까 8이다, 9다, 7이다 하고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조회되는 게 맞죠? 그때 이 패키지명은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쓴 거지 얘가 이제 화면상에 출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요 패키지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조건으로 쓰기 위해 추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약에 지금 묶는 방법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우리가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으로 변경시키게 되면 우리 표시라는 부분에 원래 아까는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체크 표시가 자동으로 이제 해제가 된다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지상 보니까 총 인원이라는 거는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형식 속성을 이제 설정해라.
표시의 예를 보니까 예를 들어 실제로 이제 실제 데이터 값이 0일 때 0명이다. 그리고 1500하고 이렇게 들어 있을 때는 1,500명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하래요. 그러면 그때 이제 천 단위 구분 기호도 붙여줘야 되고, 그리고 맨 뒤에다가 이제 명이라는 그 글자도 붙여줘야 되는데, 실제 값이 0일 때 0명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총 인원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맨 밑에 이제 속성이요. 속성에서 클릭을 했더니 지금 총 이렇게 이제 속성 시트가 짜잔하고 떴어요. 그럼 여기 이제 형식에다가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천 단위마다 컴마를 붙일 때는 샵 컴마 샵샵샵 요걸 이제 써주고 맨 뒤에다가 이제 명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그때 실제 값이 이제 0일 때도 0이라는 그 값을 표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맨 마지막에 요 샵이요, 요 샵을 이렇게 이제 0으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방금 썼던 그 형식을 그대로 우리가 형식에다가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해서 샵 컴마 샵샵 제로 명 이렇게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지상 보니까 우리 총 판매량과 평균 판매량은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형식 속성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때 우리 총 판매량하고 평균 판매량이요, 얘네들은 표시의 예를 보니까 실제 데이터가 이제 0일 때 0건이다. 그리고 1500 여기 이제 들어있을 때는 1500건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지금 여기도 똑같이 이제 우리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속성 시트가 떠 있을 때 총 판매량 요거부터 이제 변경시키자고요. 해서 우리가 총 판매량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으면 이 총 판매량에 대한 속성 시트로 이제 변경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천 단위마다 컴마를 붙이고 실제 값이 이제 0일 때도 0으로 이제 표시해 줘야 되니까 샵 컴마 샵샵 제로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건이라는 그 글자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형식을 우리 총 판매량이랑 평균 판매량 이 두 개의 필드에 대해서 싹 다 이제 설정을 다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형식에다가 우리가 샵 컴마 샵샵 제로 건 요거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평균 판매량이요, 요 필드 지금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이 평균 판매량에 대한 그 속성 시트로 이제 변경이 된다고요. 그러면 또 똑같이 형식에다가 샵 컴마 샵샵 제로 건 이렇게 이제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속성 시트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이제 지상 보니까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 이제 설정한 그 상태에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우리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자, 글씨가 잘리니까 요거 이제 열 너비 좀 이렇게 이제 조정 좀 하자고요. 그때 우리 이제 구분이다, 총 인원이다, 총 판매량이다, 평균 판매량이다 라고 해서 그 제목 전부 다 이제 똑같이 이제 표시가 됐죠. 그리고 정규홀이다, 퍼블릭이다 요게 이제 표시된 거 맞고요. 그리고 179명 그리고 45명 그거 이제 표시되는 거 맞고, 그리고 403건이다 우리 101건이다 그거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두 건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 이제 쿼리 작성한 거 다 했으니까 그냥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죠. 문제에서 구분별 패키지 판매 현황 요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구분별 우리 패키지 판매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쿼리 이름을 써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기 전에 우리 쿼리 이름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우리 쿼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판매처 코드별 판매액을 조회하는 상위 판매처 판매액이라는 그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이제 주문 내역과 패키지 상품이라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쿼리부터 만들자고요.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 쿼리 디자인 들어가주면 되겠죠. 자, 그랬더니 이제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주문 내역에서 더블 클릭해주고요. 패키지 상품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테이블 표시 요거는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앞에다가 이제 판매처 코드를 나타내고 뒤에다 이제 판매액을 나타낼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판매처 코드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주면 아래쪽에 들어가죠. 그리고 판매액을 넣어야 되는데 판매액은 없습니다. 자, 문제 보니까 판매액은 판매량 곱하기 판매가로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만들어 주래요. 자, 그럼 이제 요거 좀 크게 좀 할게요. 크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필드명으로 쓸 거 화면상에 나타낼 게 판매액이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판매액이라고 이제 제목을 표시해 달라 콜론 찍어주고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 판매량이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필드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판매가요. 판매가로 계산해 주세요. 요렇게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판매액을 다 계산했죠. 근데 이 판매액을 조회하라 그랬는데 어떤 거별로? 판매처 코드별로. 그러면 같은 판매처 코드가 있으면 서로 묶어서 봐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시그마 요약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묶는 방법을 우리가 판매액을 합계로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해서 판매처 코드별로 묶어서 판매액의 합계를 보여달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여기 문제 보니까 판매액이 높은 순으로 상위 25%에 해당하는 각까지만 표시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그 높은 순으로 봐야 되니까 이 판매액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해주세요. 그러면 제일 높은 금액이 맨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일단은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켜보니까 판매처 코드라는 이 제목이 조금 잘려서 보이네요. 자, 요 사이에 가서 이제 필드 크기 좀 조절 좀 하자고요. 이곳에 가서 더블 클릭이요. 판매액도 전부 다 숫자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 뒤에 가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랬더니 전체 몇 개의 데이터가 있다? 40개의 데이터가 있다. 근데 우리 문제 그림에는 10개의 데이터가 결과로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가 아직 안 한 게 상위 25%에 해당하는 각까지만 표시해라. 그걸 안 했어요. 자,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고요. 지금 이 뒤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속성이요. 속성에 들어가게 되면 이곳에 이제 선택 유형이 쿼리 속성을 해서 속성 시트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상위 값하고 모드로 돼 있죠. 여기 모드로 돼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25%하고 직접 이렇게 똑같이 이제 입력해주고 엔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속성 시트창은 X 버튼으로 닫아버릴게요. 그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0개의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그림이랑 내가 작성한 거랑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비교 한번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했더니 이제 문제 그림이랑 똑같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쿼리 다 만들었죠. 그럼 이제 X 버튼 눌러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얘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났더니 이제 쿼리 이름 쓰래요. 그럼 이제 상위 판매처 판매액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 써주고 그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주문 현황이라는 이 쿼리를 이용하래요. 주문 현황이라는 쿼리가 이곳에 있죠. 이 쿼리를 이용해서 우리 판매처 주소를 매개 변수로 입력을 받아서 입력된 그 주소를 포함하는 그 판매처의 정보를 세 테이블로 그렇게 이제 생성하는 2021년 판매 패키지라는 그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테이블을 새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테이블 만들기 그 이제 쿼리를 이제 만들어라 그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쿼리부터 만들자고요. 자, 만들기로 먼저 이동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쿼리 디자인을 들어갈게요. 자, 문제에서 이제 주문 현황이라는 이 쿼리를 이용해라 그랬으니까 쿼리라는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주문 현황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래서 요 테이블 표시는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과 값으로 나타낼 게 맨 앞에 판매일이요. 자, 그럼 이제 판매일에서 더블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명이요. 패키지명에서 더블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소요. 주소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량, 판매가 그 두 가지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판매량에서 더블 클릭해주고 판매가에서 더블 클릭이요. 자, 요거 창 크기 조절 좀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 값으로 표시할 그 필드들을 싹 다 이제 갖다 놨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두 번째 지상에 보게 되면 판매일의 조건이 붙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이고 그리고 판매량이 5 이상인 그 패키지만 대상으로 해라. 조건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온 거죠. 판매일에도 조건이 있고 판매량에도 조건인데 그 사이에 보니까 이고로 묶여 있어요. 이고로.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된다. 그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판매일에 대해서 조건을 먼저 쓰자고요. 자, 그럼 요거 판매일이라는 거 조금 더 크게 한 다음에 조건 쓰는 칸에다가 이후 그랬으니까 크거나 갖다 써주고요. 우리 이제 날짜 입력할 거니까 샵 써주면 되겠죠. 샵으로 해서 2021-01-01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뒤에다가 이제 샵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판매일에 대해서 조건을 다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량이 5 이상이냐? 그것도 이제 조건 써야죠. 그래서 판매량 요 필드에 가서 여기 조건 쓰는 칸에다가 크거나 같다 5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끝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을 지금처럼 같은 행에다 썼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만 이제 화면상에 짜잔하고 이제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 한번 해보자고요. 실행했더니 지금처럼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곳에 판매일을 보니까 판매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 그 데이터들만 나왔고, 판매량을 보게 되면 5개 이상인 5 이상인 그 패키지만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짜잔하고 떴어요. 여기 보니까 주소에 마포구도 있고요, 서대문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주소가 쭉쭉 들어있죠. 그때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판매처 주소를 이제 매개 변수로 입력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때 입력된 그 주소를 포함하는 그 판매처의 정보를 새 테이블로 생성해라 그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매개 변수 입력 받을 수 있게 요거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여기다 입력하는 게 우리 주소니까 주소 필드에서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주소라는 요 필드 아래쪽에 조건 쓰는 칸에다가 우리가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이제 조금 더 필드 크기 크게 할게요. 크게 해놓고 여기다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우리가 조회할 한 칸 띄고 주소에 한 칸 띄고 일부를 한 칸 띄고 입력하고 이렇게 해서 대괄호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이렇게만 쓰게 되면 내가 입력한 그 주소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거죠. 근데 여기서는 주소를 포함하는 그걸 이제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앞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표시 붙여서 만능 문자 붙여서 표시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만능 문자 쓸 거니까 like 먼저 써주고, 그리고 쌍따옴표 별표 쌍따옴표 그리고 한 칸 띄고 &% 열어주고요.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이제 &% 쓰고 그 다음에 쌍따옴표 별표 쌍따옴표 해서 이렇게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쓴 그 주소 앞뒤로는 뭐가 오든 상관없다. 이 주소를 포함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거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켰더니 조회할 그 주소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그렇게 떴죠. 그러면 문제 그림과 동일하게 우리가 여기다가 서대문이라고 그렇게 똑같이 이제 입력할게요. 입력하고 나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 주소 보니까 서대문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레코드의 개수가 총 6개요. 우리 문제 그림봐도 6개가 맞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조회를 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새 테이블로 생성하게끔 우리가 쿼리 유형을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고요. 우리의 쿼리 유형을 테이블 만들기 요걸로 이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테이블 만들기 클릭해주고요. 그때 이제 쿼리 실행 후 생성되는 그 테이블의 이름은 조회된 2021년 패키지 그걸로 이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 똑같이 써주면 되죠. 조회된 2021년 패키지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르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쿼리 닫아버리면 됩니다. 닫아버리고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쿼리 이름 써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쿼리 이름은 2021년 판매 패키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쿼리 이름 써주고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가 짜잔하고 작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쿼리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테이블 만들기 쿼리를 실행해서 테이블에 데이터를 이제 수정합니다. 실행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되고, 그때 이제 조회할 주소의 일부를 입력해라. 그러면 문제랑 똑같이 서대문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그리고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6개 행을 붙여놨습니다. 그렇게 떴어요. 그러면 이거를 새 테이블로 작성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예 눌렀더니 조회된 2021년 패키지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자, 예 더블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더블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6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푼 거죠. 그럼 이제 X 버튼 눌러주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패키지 상품의 인기도와 지역 이 두 가지를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아서 해당 지역의 인기도만큼 패키지 상품이라는 그 테이블의 평점란에다가 우리 별표를 표시하는 그 인기도 확인이라는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한 후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우리 패키지 상품이라는 요 테이블 있죠? 요 테이블에 대한 이제 업데이트하라는 거예요. 자, 이 패키지 상품이라는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보게 되면 이 맨 끝에 보게 되면 평점이라는 필드가 있는데 이곳에 아무것도 없죠? 그걸 이제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업데이트 되게끔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지역을 우리가 남태평양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 눌렀어요. 그러면 남태평양 그 데이터에 평점 칸에다가 이제 별표를 표시하는데, 그때 인기도를 입력하세요라고 해서 3이라고 이렇게 썼다면 별표가 이제 3개가 들어가게, 2라고 쓰게 되면 2개가 들어가게, 1이라고 쓰게 되면 1개가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이제 별표를 우리가 반복해서 표시할 때 스트링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쿼리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패키지 상품 테이블 먼저 닫아버리고요. 만들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쿼리 디자인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는 패키지 상품이라는 이 테이블에서 그렇게 할 거니까 패키지 상품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평점에 대해서 이제 별표를 집어넣는 그 업데이트 쿼리 만들 거죠. 해서 평점이라는 이 필드 우리가 이제 추가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도 이제 우리가 조건으로 이제 써야 되겠죠. 남태평양 이렇게 쓰게 되면 남태평양 그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제 우리가 별표를 찍어줘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해서 우리가 요 지역이라는 것도 이제 더블 클릭이요. 자, 그럼 이제 지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자고요.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쿼리 디자인에 들어가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켜 보니까 지금 지역에 남태평양도 있고요, 동남아 대만이라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 쭉쭉 내려가니까 우리 일본도 있고요, 쭉쭉 내려가니까 이제 중국, 몽골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지역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일본을 이곳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고 인기도를 내가 숫자 1이라고 썼다면 일본은 평점에 이제 별표가 1개만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평점이 지금 비어 있어요. 왜요? 평점은 원래 빈칸이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별표를 표시하는 그 업데이트 쿼리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자, 디자인 보기 들어갔고요. 내가 여기서 만약에 남태평양을 입력하게 되면 그 데이터들만 이제 바꿔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지역은 조건으로 이제 쓸 거예요. 그래서 조건 쓰는 칸에다가 여기다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우리가 지역을 입력해야 되니까 여기다 이제 지역을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라고 이렇게 써주고 대괄호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켰더니 지역을 입력하세요 라고 떴죠. 그럼 여기다 이제 남태평양이라고 이렇게 쓰고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남태평양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조건으로 정상적으로 이제 된다는 그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 쿼리 만들 거니까 쿼리 유형부터 바꾸자고요. 자, 우리 업데이트 쿼리라는 거 요것만 이제 찍어주게 되면 업데이트란이 이렇게 생기죠. 우리는 평점을 이제 업데이트 할 거예요. 어떻게? 인기도를 입력을 받아서 우리가 3이라고 쓰게 되면 이제 별표가 이제 3개가 들어가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해서 업데이트 요 란에다가 우리가 대괄호 열어주고 인기도 가로 열어주고요. 1부터 5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대괄호만 닫아주면 이제 매개 변수로 인기도를 이제 입력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서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그 값이 이곳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요거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이제 우리가 별표를 반복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string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주면 돼요. 해서 string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몇 번 반복해라, 내가 지금 방금 여기서 매개 변수 입력 받은 그 값만큼 반복을 해라. 반복을 하긴 반복하는데 반복해서 뭘 표시해라? 별표를 표시해라 라고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해서 요 뒤에 가서 쌍따옴표 열어서 미음하고 한자요. 미음 한자 눌러서 우리가 별표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쌍따옴표 닫고 맨 뒤에서 스트링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수 쓰는 부분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매개 변수 값 입력하고 요 대화 상자가 뜰 거고, 여기서 이제 3이라고 쓰게 되면 이 자리에 이제 3이라는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스트링 입장에서 보게 되면 3이 들어있고 뭐를 3번 반복해라, 별표를 이제 3번 반복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다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얘 꺼버리자고요. 끄고 나서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얘 눌러주고요. 문제에서 이제 인기도 확인이라는 그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해라 라고 했으니까 쿼리 이름을 인기도 확인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눌렀더니 인기도 확인이라는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키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업데이트 쿼리를 실행해서 테이블에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실행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 눌러주고요. 인기도를 입력해라. 인기도는 3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이제 확인 눌렀더니 지역을 입력하세요 라고 뜨죠. 그러면 문제의 그림과 똑같이 여기다 이제 남태평양 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확인 눌렀더니 9개 행을 새로 고칩니다. 그렇게 떴죠.
그러면 이 레코드를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돼요. 그럼 이제 끝났어요. 그럼 이제 됐나 안 됐나 확인해야죠. 자, 우리 패키지 상품이라는 이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지역이 남태평양인 그 데이터들만 평점의 별표가 이렇게 이제 3개씩 반복돼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 이제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또 해보자고요. 인기도 확인이라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주고요. 업데이트 쿼리를 실행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예 눌러주고요. 인기도를 입력해라. 그럼 이제 1이라고 쓰고 그리고 확인이요. 그리고 지역을 입력해라.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일본이라고 하면서 써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30개 행을 새로 고칩니다.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패키지 상품이라는 이 테이블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쭉쭉 내려가서 우리 지역 중에서 이제 일본인 거 여기 봤더니 평점에 싹 다 이제 별표가 하나씩만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다 업데이트 됐죠. 자, 패키지 상품 요거 이제 닫아버릴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번 문제 다 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1번부터 4번까지 쿼리 4개 다 만들어 봤는데 요것도 이제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엑셀을 열어서 문제 직접 풀어보세요. 문제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 안되면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국가별로 캐디별로 참가 인원을 이제 조회하는 국가별 캐디별 참가 현황 요 크로스텍 쿼리요.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드는데 그때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패키지 상품이라는 요 테이블과 우리 주문 내역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는 마법사를 이용해도 되고 우리가 이제 쿼리 디자인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두 개의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마법사로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쿼리 디자인 그걸로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이 문제의 그림을 보고 행 머리꼴로 이제 뭐가 사용되는지 열 머리꼴로 이제 뭐가 사용되는지 값으로는 뭐가 사용되는지 그걸 이제 파악을 먼저 해야 돼요. 지금 여기 보니까 국가별, 캐디별 그렇게 나왔죠. 지금 여기 보니까 국가가 이곳에 쭉쭉쭉 써져 있고 그리고 캐디요. 캐디에 보니까 지금 아마추어다, 준프로다, 프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때 얘네가 전부 다 이제 참가 인원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 참가 인원이 지금 이곳에 값들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죠. 이 값들은 전부 다 이제 참가 인원 그거 이제 나타낸 거고 이 값을 기준으로 우리 왼쪽에 있는 거예요. 왼쪽에 보니까 이제 국가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총 인원도 들어있습니다. 해서 얘는 이제 국가고 총 인원 이 두 가지가 행 머리꼴로 이제 사용이 될 거고 그리고 위쪽에 있는 거 우리 아마추어, 준프로, 프로 얘가 이제 우리 열 머리꼴로 이제 사용이 될 거죠. 해서 지금 이 크로스텍 쿼리에는 행 머리꼴 2개, 열 머리꼴 하나, 값 하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때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때 우리 레코드의 전체 개수를 보니까 총 11개 그 레코드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화면 크기 조정해서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쿼리를 이제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을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패키지 상품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주문 내역 요 테이블에서 또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을 싹 다 추가시켰죠. 그럼 이제 테이블 추가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크로스텍 쿼리 그거 이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쿼리 유형부터 바꾸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 쿼리 디자인에 쿼리 유형에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서 우리 크로스텝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크로스텝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크로스텝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행 머리꼴로 사용할 게 우리 국가 얘를 이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가라는 그 필드가 지금 여기 있죠. 해서 우리 국가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총 인원 얘를 이제 표시해야 되는데 우리 두 번째 지상을 보니까 총 인원은 참가 인원수 요 필드를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주문 내역이요. 주문 내역에 쭉쭉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 참가 인원수라는 요 필드가 여기 있습니다. 해서 요 필드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아마추어다, 준프로다, 프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 머리글을 이제 표시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캐디별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캐디라는 거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요 필드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값으로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것도 우리 참가 인원을 이제 조회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참가 인원수 요 필드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가 인원수 요 필드를 한 번 더 추가시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라는 거는 행머리꼴을 쓰겠다. 그리고 두 번째 추가시킨 이 참가 인원수도 행머리꼴을 쓰겠다. 그리고 요 캐디라는 거는 내가 열 머리꼴을 쓰고 마지막에 추가시킨 이 참가 인원수는 내가 이제 값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참가 인원수 그리고 이 참가 인원수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행머리꼴을 쓸 거고 하나는 이제 값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 줄 거예요. 그때 얘네들의 이제 우리 합계를 구해서 참가 인원수가 총 몇 명인지 그걸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세 번째 지상 보니까 국가는 내림차순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국가라는 요 필드의 정렬이요. 정렬이 이곳에 이제 찾아가서 우리가 내림차순 요거 이제 땅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지상 보니까 국가명이 우리 가부터 시작해서 라까지의 문자 중에 하나로 시작하는 것만 조회 대상으로 해라. 그때 이제 라이크 연산자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국가라는 게 지금 여기 있으니까 그때 이제 조건이요. 조건 쓰는 이곳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라이크 연산자 요거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라이크 이렇게 써주고 우리는 가부터 라까지 그랬으니까 앞에다가 가 빼기 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가부터 라까지의 이 문자 중에 하나로 시작하는 것만 조회 대상으로 할 거니까 가부터 라까지의 문자로 시작만 하면 돼요. 그 뒤에는 이제 뭐가 오든 상관없죠. 해서 그 뒤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별표 만능 문자 요거 이제 붙여주면 되겠죠.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지상 보니까 인원수를 이제 표시할 때는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형식 속성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실제 값이 0일 때 0명이다. 그리고 실제 값이 22 그렇게 들어있을 때 22명이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인원수 뒤에다가 명이라는 그 글씨만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우리 참가 인원수 얘네들이 이제 합계를 구해놨죠.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0명, 22명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요 이제 참가 인원수 요 필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속성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는 이제 샵 명이다 이렇게 이제 쓰거나 아니면 0명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그때 실제 값이 0일 때도 0명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0명이다 요걸 이제 우리가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형식에 찾아가서 이제 우리 0명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우리 값으로 표현할 요 필드도 그렇게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필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형식에 가서 0명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개 필드에 대해서 지금처럼 형식을 싹 다 이렇게 0명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거 이제 숙성 시트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요 참가 인원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행머리꼴로 쓸 건데 그때 제목이 총 인원 요걸로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맨 앞에 찾아가서 여기다가 총 인원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럼 이제 문제 시킨 거 다 했으니까 일단 이 상태에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실행시킬 때는 우리 쿼리 디자인의 결과의 실행이요. 해서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전부 다 데이터가 다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제 살짝 잘려서 보이는 것들은 글씨가 다 보이게 열 너비 이제 조정해 주면 되겠죠. 그때 레코드의 개수가 총 11개가 출력되는 게 맞죠? 그리고 맨 위에 제목부터요. 국가다, 총 인원이다, 아마추어, 준프로, 프로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국가명을 보니까 라오스다, 대만이다, 달랏이다, 그리고 다낭이다 해서 쭉쭉쭉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그때 이제 인원수도 4명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표시가 되는데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전부 다 이제 맞고요. 그리고 아마추어일 때 4명이다. 그리고 그 다음 칸이 이제 빈칸이고 13명, 7명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우리 프로에 봤을 때 9명이다, 2명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고, 그리고 요 준 프로는 지금 이만큼을 봤을 때는 데이터가 없지만 맨 밑에 이제 9명, 24명 이렇게 들어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싹 다 작성이 다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쿼리 작성하고 다 했으니까 여기서 쿼리 요거 이제 꺼버리자고요. 끄고 나서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죠. 문제에서 국가별, 캐디별, 참가 현황 그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국가별, 캐디별, 참가 현황하고 이렇게 우리가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쿼리 이름 다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국가별, 캐디별, 참가 현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크로스텍 쿼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어요.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더 더블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고, 그때 디자인 보기 잠깐 들어갈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대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이제 국가를 갖다 놓고 행 머리글을 쓰겠다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줬죠. 근데 맨 뒤에 보니까 국가라는 그 필드가 또 있어요. 거기에는 지금처럼 라이크 연산자 쓴 거 그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제가 아까는 제가 원래 작성할 때는 여기 이제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제가 라이크 연산자를 썼는데 우리가 껐다가 다시 키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 쓴 것만 따로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어요.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바뀌는 거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갖다 놓을 때 국가를 먼저 갖다 놓고 그리고 총 인원 얘 구한 거 그거 이제 두 번째 열에다가 제가 갖다 놓고 작성을 했는데 지금 얘 위치도 이제 바뀌었죠. 우리 아까 세 번째 열에 이제 캐디 얘를 집어넣고 우리가 열 머리글로 쓰겠다. 이걸 이제 세 번째 열에다가 작성을 했는데 두 번째 열로 이제 옮겨졌어요.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바뀌는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리고 요 이제 네 번째 필드요. 얘도 아까 이제 참가 인원수 요 필드를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값으로 쓰겠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는데 요런 제목은 제가 쓴 게 아니죠.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는 거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요. 해서 크로스텍 쿼리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만들고 나서 껐다가 다시 키면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됐든 이런 제목이 됐든 이런 것들은 살짝 이제 자동으로 변경이 돼요.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이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아까 우리 2번 문제에서 우리 판매액이 높은 순으로 상위 25% 그 값에 해당하는 그 값까지만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왔었죠. 그런 거 이제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XX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고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 안된다 그러면 해당 문제는 꼭 반복적으로 숙달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을 꼭 하고 지나가셔야 돼요.